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사건을 놓고 인종차별 규탄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마지막까지 외쳤던 숨을 못 쉬겠다는 말을 구호로 외치며 경찰서로 몰려가 돌멩이와 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플라스틱 탄환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관이 무릎으로 46세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것과 관련 공분을 사고 있으며 결국 해당 경찰관 4명이 파면됐습니다. 그러나 플로이드의 유가족은 해당 경찰관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진영은 일국 양제 원칙이 훼손됐다고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홍콩의 경제 및 통상 부문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이 해당 지위를 누리기에는 자치권이 부족하다며 해당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특별 지위가 박탈될 경우 홍콩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홍콩에 8만 5천 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해당 제재를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하루 확진 및 사망자가 또다시 폭증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을 비롯해 지난 사흘 동안 일일 사망자 감소량이 어느 때보다도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인 27일 수요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2만 546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1,535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일 뒤인 8월 초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15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월도미터 기준 오늘 오전 9시 50분 미국의 누적 확진 환자는 174만 7,781명, 누적 사망자는 10만 2,1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사망자 수 10만 명은 이라크전 사망자의 22배, 9.11 테러 사망자의 33배,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의 41배, 진주만 공습 사망자의 42배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제공 미국 50개 주의 7일간 평균 확진 환자 증가세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7일간 1일 신규 확진 환자의 평균을 분석해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빨간 선은 7일 평균 수치를 나타낸 선입니다. 확진 환자 증가세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엘라베마, 미시시피, 네바다, 아칸사 등 총 18개 주가 해당합니다. 다음은 확진 환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주입니다. 이곳에 조지아주가 속합니다. 메릴랜드, 조지아, 버지니아, 오하이오, 테네시, 인디애나, 미네소타, 미주리 등 총 16개 주가 해당합니다. 다음은 확진 환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주입니다. 이곳엔 미국 내 최다 확진 및 사망자 발생주인 뉴욕주를 포함해 확진 환자 상위권 주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텍사스, 미시건 등 18개 주와 워싱턴 DC가 해당됩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어제 오전 9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24시간 새 확진 환자는 657명 늘었고 사망자는 전날 증가폭보다 많은 58명 증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주내 확진 환자는 44,932명, 사망자는 1,9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로는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4,313명, 사망자 219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3,582명, 사망자 113명, 귀넷 카운티 3,503명, 사망자 126명, 캅 카운티 확진 환자 2,916명, 사망자 1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오후 4시에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경제재개 지침이 이번 달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신규 경제재개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와 나이트클럽, 라이브 공연장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를 포함한 조지아주 54개 카운티에서 야외 소각이 9월 1일까지 금지됐습니다. 허가 없이 야외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로 최대 $1,000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용이나 수련회에서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조지아주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가 212만 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10주간 실직한 사람이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건수 규모는 8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0만 건을 넘는 등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한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신청 최대치는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69만 5천 건이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에 게시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부 회피할 수 있었는데 CNN이 입수한 행정명령의 초안에는 해당 법의 적용 방법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우편 투표와 관련된 자신의 게시글에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규제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위치한 디즈니월드가 7월 11일에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디즈니 측은 디즈니월드의 테마파크 중 매직킹덤과 애니멀킹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재개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마파크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준수를 위한 전담팀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의 이벤트는 당분간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입장객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티켓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디즈니월드와 경쟁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6월 5일, 시월드는 6월 11일 재개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